경상도는 한때 대한민국 경제 발전의 심장이었습니다. 조국 근대화의 기적을 일궈냈던 영광의 땅이었지만 지금은 쇠락의 기운이 만연해 있습니다. 한때 하강 곡선을 모르던 산업도시라는 명성이 무색하게 지방소멸의 어두운 그림자가 산업도시의 중심부까지 드리워지고 있습니다. 부산은 1995년, 대구는 2003년을 정점으로 인구가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으며 다른 경상도 대도시들도 같은 상황입니다. 낮은 출산율, 청년층의 순유출이 주요 원인입니다. 경상도의 지리적 중요성은 고대부터 시작됩니다. 낙동강을 중심으로 한 비옥한 평야와 동해안의 풍부한 자원은 신라의 건국으로 이어졌고 신라는 경주를 중심으로 삼국을 통일하며 한반도의 중심지로 부상했습니다. 이후 고려와 조선을 거치면서도 경상도는 여전히 인구와 생산력의 중심지였습니다. 근대적 의미의 산업 중심지로서의 경상도는 일제강점기부터 기틀이 마련되었습니다. 일본은 부산항을 중심으로 경부선을 건설하고 자원 개발을 시작했습니다. 대한민국이 경제 개발 계획을 추진하던 1960년대부터 경상도는 국가 성장의 엔진으로 본격적으로 가동됩니다. 한강의 기적이라 불리는 대한민국의 산업화는 사실상 낙동강의 기적이라고 불러도 과언이 아닙니다. 한국의 경제발전 전략은 바다를 통한 세계 시장 진출에 초점을 맞추었고 경상도의 천혜적인 자연항만들은 수출 주도형 경제 성장의 핵심 기반이 되었습니다. 경상도의 해안선은 수심이 깊고 포구가 넓어 초대형 선박이 드나들기 쉬웠습니다. 특히 1970년대 정부의 중화학공업 육성 정책은 경상도 해안 지역의 지리적 이점을 최대한 활용했습니다. 부산은 1960년대 한국의 수출 주도 공업화를 가장 먼저 이끌었던 도시입니다. 합판 산업은 당시 공산품 수출에서 중요한 비중을 차지했고 섬유와 신발 산업이 대표적인 경공업으로 성장했습니다. 부산은 해안 도시로서 고무신 제조 원료 확보에 용이했으며 1949년에는 등록된 신발 공장이 70여 개에 달할 정도로 호황을 누렸습니다. 범표와 동자표 같은 전국적인 인기를 끌었던 신발 브랜드가 이때 탄생했습니다. 대구는 한때 조국 근대화의 기수이자 3대 도시라는 자부심을 가졌으며 주력 업종인 섬유산업은 1970년대와 1980년대에 최대 호황을 누렸습니다. 1990년까지 섬유산업은 한 해 148억 달러를 수출하여 한국 전체 수출의 23%를 차지할 정도로 국가 경제에 지대한 기여를 했습니다. 제일모직과 코오롱 같은 대기업이 대구에서 출발하여 배틀에 의존하던 재래식 섬유 직물 시대를 단번에 종식시켰습니다. 울산은 1962년 울산공업센터가 선포되고 기공되면서 대한민국 산업화의 상징적인 도시로 발돋움했습니다. 1964년 우리나라 최초의 정유공장이 들어섰고 1968년 현대자동차, 1973년 조선소인 현대중공업 등 대규모 공장들이 연이어 건설되었습니다. 울산은 동해바다로 선박들이 드나들기 쉽고 대형 항만 건설이 가능했으며 태화강이 있어 공업용수 사용이 수월했습니다. 울산은 공업도시로서 다양한 지리적 이점을 갖추고 있었습니다. 포항은 제철보국이라는 비장한 각오 아래 대한민국 산업 발전의 기틀을 다진 도시입니다. 박정희 정부 시절 박태주는 포항종합제철 설립을 주도하고 초대 회장을 역임하며 이 위대한 역사를 이끌었습니다. 그의 좌우명인 짧은 인생을 영원 조국에는 개인의 삶을 국가 발전에 바치겠다는 헌신적인 의지를 담고 있었습니다. 포스코는 대일 청구권 자금을 이용하여 건설된 민족기업이라는 점에서 그 의미가 더욱 깊었습니다. 창원은 1974년부터 정부의 중화공업 육성 정책에 따라 조성된 국가 산업단지입니다. 당시 취약했던 국내 기계산업의 수입 대체를 목표로 창원은 한국기계공업의 요람이자 세계적인 기계산업단지로 성장했습니다. 국내 최초로 호주 캔버라시를 벤치마킹한 계획도시로 개발되어 산업단지와 배후도시가 명확히 구분된 효율적인 산업도시 모델을 제시했습니다. 구미국가 산업단지는 초기 섬유 및 가정용 전자제품 생산에서 시작하여 삼성전자 등 휴대전화 생산 단지가 들어서면서 반도체 디지털 산업을 육성하는 성공적인 산업 전환을 이루었습니다. 1973년 유류 파동 위기에도 불구하고 정부의 조세 감면 및 전자업종 육성 정책에 힘입어 금성사 등 주요 기업들이 입주하며 첨단 전자산업의 핵심 생산, 수출 기지로 자리매김했습니다. 거제는 대한민국 조선산업의 심장부로서 세계 시장
시장을 선도했습니다. 1974년 삼성중공업이 설립되고 1973년 대우조선해양이 옥포조선소를 인수하며 조선업을 본격화했습니다. 1980년대부터 두 조선소는 생산 능력을 확대하고 세계 시장에서 입지를 강화하며 1990년대에는 세계 최대 물량의 선박을 수주하는 등 조선 왕국의 위상을 확고히 했습니다. 마사는 대한민국 산업화 초기에 수출 자유 지역이라는 혁신적인 모델을 통해 경제 성장을 견인했습니다. 1973년 완공된 마산 자유무역지역은 우리나라 최초의 외국인 전용 공단으로 외국의 선진 기술 및 자본 도입, 수출 증대, 고용 창출을 목적으로 1970년에 착공되었습니다. 1970년대 경남 전체 수출량의 44%를 차지하며 초기 산업화의 중요한 거점 역할을 수행했습니다. 영원할 것 같았던 경상도의 전성기는 2000년대에 접어들면서 점차 쇠락의 길을 걷기 시작합니다. 글로벌 경제 환경의 변화, 산업 구조의 재편, 그리고 인구 문제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며 경상도 지역의 도시들은 과거의 영광을 뒤로한 채 깊은 침체에 빠져들었습니다. 산업 쇠퇴는 곧바로 인구 감소로 이어졌습니다. 경상도 지역의 인구 감소는 특히 청년층의 대규모 유출에서 두드러집니다. 지난 10년간 경북에서는 청년 인구 10만 3,056명이 타 지역으로 빠져나갔으며 이는 경북 전체 인구의 3.8%에 해당하는 수치입니다. 경남 역시 2000년부터 2023년까지 청년 인구 유출이 전국에서 가장 많았던 지역 중 하나이며 경남을 떠난 청년들의 제2주 의향이 낮은 주된 이유는 지역 내 양질의 일자리 부족이었습니다. 울산 동구는 조선업 불황으로 인해 인구 유출이 심각해졌으며 빈 점포가 늘고 상권이 침체되는 등 도시 활력이 크게 저하되었습니다. 부산 신발 산업은 1990년대 이후 중국, 동남아 등 저임금 국가로의 생산기지 이전과 맞물려 급격한 쇠퇴기를 맞이했습니다. 저임금이 사라지자 경쟁력도 함께 상실하였습니다. 대구 섬유 산업은 1990년대 초반부터 내리막길에 접어들어 값싼 중국산 제품과의 경쟁에서 밀리면서 사양길에 들어섰습니다. 6,800억이 투입된 밀라노 프로젝트는 대표적 예산 낭비 사업이자 실패한 프로젝트로 평가받습니다. 섬유를 사양 산업으로 본 인식도 산업의 전환의 속도를 늦췄습니다. 구미전자산업은 2000년대 중반부터 삼성전자, LG이노텍 등 주요 앵커 기업들이 해외나 수도권으로 이전하면서 심각한 위기에 봉착했습니다. 2008년 378억 달러에 달하던 수출액은 2019년 249억 달러로 급감하였습니다. 울산과 거제는 대한민국 조선산업의 양대 산맥이었지만 2010년대 중반부터 시작된 글로벌 조선업 불황으로 심각한 위기를 겪고 있습니다. 대우조선해양은 2015년 수조 원대 영업 손실과 분식회계 사태로 큰 위기를 맞았으며 울산 동구의 조선업 종사자 수는 2016년 5만 7천 명에서 2020년 3만 7천 명으로 약 35% 급감했습니다. STX 그룹의 몰락은 진해시, 창원시 등 지역에 막대한 충격파를 안겼고 협력사 줄도상과 수만 명의 실업자 증가로 이어졌습니다. 대한민국은 경제개발계획 수립 때부터 공업단지 개발이 경부고속도로 라인을 따라 영남 지역에 집중되면서 영호남 간 경제적 격차가 벌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도권으로의 인구 및 산업 집중은 지속적으로 심화되어 왔습니다. 역대 정부는 국가 균형 발전을 중요한 국정과제로 추진해왔지만 수도권으로 역류하는 현상은 더욱 심화시켰습니다. 경상도의 몰락은 단순한 지역 경제의 침체를 넘어 대한민국 산업화의 명암을 보여주는 거울입니다. 획일적인 중화공업 위주의 산업 구조와 수도권 집중 현상은 경상도의 위기를 심화시키는 주요 원인이었습니다. 물론 현재 경상도 지역의 상황은 녹록지 않습니다. 인구 감소, 고령화, 산업구조의 재편이라는 거대한 파도는 여전히 거세지만 경상도는 오랜 역사와 전통, 그리고 위기를 극복해온 저력이 있습니다. 끊임없는 혁신과 산업의 다변화, 그리고 지역 간의 협력을 통해 새로운 성장 동력을 찾아낸다면 경상도는 다시 한번 대한민국의 새로운 중심지로 도약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는 단지 경상도만의 문제가 아니라 대한민국 전체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한 중요한 과제입니다. 이상 도시의 과거, 현재, 미래를 이야기하는 도시연구소였습니다. 만족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다음 도시에서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